후한무치한 이준석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입당 전에도 명태가 윤석열의 메신저라고 생각해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준석은 명씨가 윤 전 총장과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 만큼 윤 총장의 메신저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공식 창구가 있는데 명씨를 통해 연락이 와서 의아한 점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명씨는 대선 이후에도 김건희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눴고 지난 4월까지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네, 오늘 JTBC 보도는 명태균이 유리한 텔레그램만 기자한테 오픈을 했겠죠. 건희가 단수공천 드립치며 대화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제 명태균발 보도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게 계속 터질 겁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안에 뭐가 터지는 게 아니다. 정윤의 문건이 처음 세계일보에 보도된 게 2014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되는 게 2016년 연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 아닙니다. 계속 쌓였어. 계속 쌓이고 계속 보도가 돼요. 정윤의 문건만 하더라도 조홍천 청와대 비서관이 잘리느니 마느니 어떻게 되느니 이 건 보도가 쭉 그때 이어지고 또 다른 축에서는 뭔 일이 있었느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건 관련해가지고 한겨레 보도가 나오는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순실 관련된 추적은 TV조선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축이 단번에 한 2, 3개월 만에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2, 3년에 걸친 보도가 쭉 나와. 네. 보도를 계속 하다 보면 추가적인 제보가 계속 튀어나오고 그게 나중에 2016년에 딱 합쳐지거든요. 언제? 국정감사 때.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건희는 계속 의혹이 터지고 있고 뚝은 무너졌으며 윤석열은 자기 편이 없고 그냥 망해가는 정부인 것도 맞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확신합니다만 저들이 반격의 카드가 없겠습니까?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이재명 대표 재판인데 여기에 그 어떤 로비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작업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대해 위중교사 부분은 늘 불안하다고 1년 전부터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중교사를 수행했던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에서 소명이라는 판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나오는 선거법 판결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선거법 1심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렸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위기지만 분수령은 300만 원이라고 봅니다. 300만 원을 넘어가면 항소심에서 80만 원까지 내려가기 힘듭니다. 3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민주당이 느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끝으로 저쪽에서 또 한 번 터질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철규가 돈 받고 공천을 했다. 이걸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철규가 네, 돈 받고 공천 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실제로 이명수 기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네. 네. 수사를 해야 되네. 이거를 재판부에 이러고 냈어요. 이 내용을 보도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그러면 하는데도 안심을 못하고 계속 이러면서 계속 6차례 추가 서면을 내면서 보도하지 말라고. 네.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